네, 반갑습니다. 1월 15일 수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오늘 아침은 좋았으나 후반부 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금융투자의 매도가 크게 나왔는데요. 얘네들은 대부분이 차익 매도죠.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진행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차익 매도에 의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시장이 결국 하락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코스닥 쪽이 많이 내리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보합으로 마무리되긴 했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감이 있죠. 아침 아니죠. 한 14시 한 40분, 50분경까지 계속 2,500포인트 유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떨궈지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래서 조금은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대체적으로 하락 전환이 됐는데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어서 차익 실현이 아마 타겟이 됐을 거라 생각해 보고요. 조선주들은 이런 와중에도 아주 강력한 신고가를 만들어냈고 또 테마주들 있죠. 네, 그런 쪽으로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주 쪽에서의 움직임이 좀 있거나 또는 이제 각자의 어떤 재료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반등세가 좀 있었고, 소외된 종목군들이 그동안 올라오지 못했던 거 있죠. 그런 애들이 조금씩 반등 또는 방어주 위주 이런 움직임으로 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하루였네요. 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2496포인트로 마무리됩니다. 아침에 기분 좋게 2511포인트로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마감이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자, 하지만 지지라인 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네, 요런 지지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자, 상승 이후에 나타나는 이런 지지선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문제는 이제 이 연초부터 상승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금융투자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아니, 주가가 좀 올라가려고 마음 먹을 때 매수를 좀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득달같이 팔아먹고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이런 거 그냥 보기 좋게 그냥 팔아먹었을 때 사가지고 쫙 올려버려야지 얘들이 정신이 바짝 들 텐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네. 근데 뭐 개인들도 같이 팔아먹으니까요. 네, 뭐라고 하기는 좀 그러네요.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고, 자, 분봉 상황 체크해 보시면은 여기 지금 12시 경부터 이제 상승하는 포인트가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하락 포인트가 조금 진행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이게 이제 잘 보시면은 이 11시경부터 2시까지 주가가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2505포인트, 6포인트까지 올라갔었는데 갑자기 뚝뚝 떨어지는 모습들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막판에 조금 반등해 주려고 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도 마지막에 떨궈버리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아침에 출발은 일단 괜찮았죠. 그리고 다음에 들어오는 거가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오후에 반등,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오후의 시점들이 조금 안 좋았다. 자, 이거는 지수 반등이 조금 약하게 진행됐을 때 그냥 털어먹는 형태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부담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조금 아쉽다. 네, 이런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 수급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팔아먹는 이 기관들의 움직임, 이게 금융투자예요. 금융투자 애들이 팔아먹으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나빠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행태들은 사실 금융투자의 매도는 그렇게까지 뭐 심각하게 생각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일정 구간 올라가면 팔아먹거든요. 근데 일정 구간 내려가면 다시 또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매도는 오늘 내일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뭐 크게 부담될 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조정 구매에 들어왔을 때 받아주는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와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조금 든다는 얘기죠. 네, 그런 내용도 있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매도가 더 컸어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기만 했고요. 오늘 막판에 반등 조금 있었는데 요거 거의 힘 못 썼죠. 그래서 아침부터 계속 빠지기만 했다라는 게 오늘 코스닥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코스닥도 지지선 위쪽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아쉽겠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자, 수급 동향 체크해 보시면 금융투자 매도가 확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이게 11시 50분경부터 그냥 매도를 계속해서 때려버리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이 그래가지고 이 오후에 조금씩 매수해주면서 주가가 이때 좀 올랐어요. 금융투자가 던지면서도 조금 올랐었는데 2시 한 50분경 됐을 때 여기서 또 지들도 같이 던지는 모습. 자, 이런 모양이 나타나면서 좀 부담스러워졌다라는 거죠. 연기금은 그냥 유지가 잘 됐고요. 결국에는 외국인들은 순매수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매도는 금융투자가 전부 다 말아먹었다 볼 수 있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쳐왔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관점은
이 코스피 대형주 쪽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괜찮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금융투자가 매도를 많이 쏟아내게 되면서 코스피 대형주가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졌고 시장이 조금 주저앉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총체적으로 한번 한마디로 해놓으면 금융투자 멍멍이들 이렇게 댕댕이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시총 상위 종목도 볼게요. 자, 하이닉스 제외하고는 지금 다 빠졌습니다. 삼성전자도 뭐 그렇게까지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만 하락세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어제까지 올랐지만 오늘은 내려가는 모습.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기아차도는 좀 많이 내렸어요. 이게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21선 지지가 있으니까 더 빠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내일까지도 살짝 약세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들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방어주적으로 KB금융이나 신한지주 이런 것들 반등이 좀 있었고 네이버 상승. 자, 그 다음에 조선주, 현대중공업이 상승 흐름 이어갔고요. 이런 형태입니다. 나머지는 좀 애매한 모습들이죠. 좀 약보합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 HMM이 오늘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상승세, 하나오션이 5만 1,000원까지 올라가면서 엄청난 신고가 행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얘가 제일 탑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약보합세, 조금씩 밀리는 형태들로 진행이 됐죠.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 비슷합니다. 삼성중공업이 가장 크게 올랐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그렇다. 원전 관련주도 조금씩 올랐어요. 원전 관련주들.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전력 이런 것들 조금씩 반등했고요. 원전 섹터도 조금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워낙 많이 내렸었잖아요. 그래서 반등 포인트 연결되고 있고 지금 올라가는 흐름들 연결되고 있어서 한전기술도 마찬가지고요. 상승세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체크하시고요. 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엠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우수수 떨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총 상위가 다 망가졌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견디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알테오젠이나 이런 것들 플러스였다 다 마이너스 전환됐고요. HLB가 오늘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리가켄바이오, 삼천당제약 등등등 많이 떨어졌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이너스고요.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전부 다 눌리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요소가 있었다. 에코프로 BM도 사실은 저항대 부딪히면서 바로 들어가는 모습이라 조금 애매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래도 그 소부장 관련한 종목군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종목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지수가 조금이라도 더 버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SC나 대주전자재료 이런 것들 움직임들이 조금 있었다. 나머지는 지금 대부분 다 빠졌죠. 그래서 소부장도 무조건 다 올라온 게 아니고 하락한 종목이 많고 하기 때문에 부담 요소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좌가 썩 좋지 않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생기네요. 자, 거래소 쪽에서는 271개 종목 상승에 597개 하락입니다. 아침에는 300개 정도 있었는데 많이 떨어졌네요. 그래서 아침보다 더 안 좋아졌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520개 상승에 1089개 하락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안 좋죠. 근데 상한가 종목이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중소형 종목들 쬐깐한 것들 위주로 강세가 좀 있었겠다 판단되죠. 자, 상승률 살펴보시면 정원엔시스, 파인텍, 지금 시가총액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억, 500억 막 그렇습니다. 300억, 200억 뭐 이런 거. 공구먼은 지금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 1100억입니다. 상한가 가서 1100억이죠. 글로본 270억. 한국첨단소재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 주들을 오늘 강세 좀 보였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코롱 모빌리티 그룹 오늘 갑자기 또 상한가. 이거 약간 정치 테마도 약간 섞이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다음에 아이윈 플러스 다시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군들 오늘 강세 보이는 거 있었어요. 오늘 코이버도 오늘 많이 올랐고요. 자, 그런 형태들 약간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하다. 근데 시총도 그렇게 크지 않다. 확실히 좋은 장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죠. 자, 쌈지엔터까지 해가지고요. 35개 종목이 오늘 상승세 보였고요. 이 안에 이 덩치가 좀 있는 것들은 어떤 종목들? 여기 지금 그 조선 관련주들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정치 테마주도 다시 올라가는 이유는 뭐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에 따른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도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성 OMB도 정치 테마주로 한번 움직였었다가 이제 2차 상승들 준비하는 모습들인 것 같죠? 그런 형태들 나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쭉 내려보시면 이제 1.69입니다. 아침에는 1.4 정도였는데 1.69. 이것도 사실은 높지 않죠. 그래서 1.69 기억하시면 되고요. 하락률 보시면 1월 GML은 하한가 그대로 진행이 됐고요. 베노티에날
네, 디젠스, 동신건설 이런 거 많이 떨어졌고요. 형지 INC, 에이텍, 이재명 관련주들인데 많이 떨어졌네요. 오리엔트전공, 형지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CS까지 해서 28개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였다. 그래요. 요 정도 흐름들, 네.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하락 포인트는 2.9. 마이너스, 어느 정도 되나요? 1%? 네. 정도 나오는 타이밍인 것 같은데, 저는 마이너스가 나온 것 같긴 합니다. 아침에는 마이너스 0.0, 한 2, 0.03 뭐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한 0.2? 네, 그 정도 나올 것 같아 보입니다. 네, 크게 밀리지는 않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장이 너무 좋아요, 뭐, 계좌가 너무 좋아요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렇습니다. 네, 살짝 밀려있는 정도? 네, 그 정도 까인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아주 나쁘다고 판단하기도 조금 그렇고, 그렇다고 좋지도 않습니다. 그냥 보합. 네, 약보합.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 정도. 자, 매매 동향 살펴볼게요. 오늘 기관적 움직임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매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명맥이 유지한 것 같고요. HMM, 대주전자재료, 삼성중공업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SK 스퀘어도 오늘 매수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ETF 쪽은 관여를 많이 안 했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아먹는 모습이 있었고요. 셀트리온, 레버리지 쪽 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하락으로 좀 진행되는 모습이긴 한데, 얘들이 이렇게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 단체적으로 팔아먹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주가가 꼭 반등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현대차, 하나오션, 기아,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등등으로 해서 시총 상위에 있는 것들 중에서, 연초 대비 많이 올라온 종목들 위주로 차익 매도가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애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럼 많이 했고, 레버리지 쪽 매도를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지금 차익 실현을 통해서, 지금 하락 쪽 베팅을 좀 하고 있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HLB를 가장 많이 팔고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막판에 조금 떨궈지면서 이거 2시 넘어서 매도 물량 나온 거예요. 2시 반 넘어서. 그래서 이 물량이 지금 이게 2시 반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200억 밖에 아니었죠. 근데 1400억 늘어났으니까 한 1200억 정도를 막판에 쏟아냈다고 보시면 되겠죠. 대신에 하이닉스는 매수가 더 확장되는 모습이고요.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네이버, 현대중공업 지금 보면은 조선주 관련한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무지하게 사들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쪽이나 바이오 쪽, 오늘은 바이오 쪽 매도가 좀 나왔어요. 이런 쪽의 움직임들 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에 외국인들이 따로 개입을 많이 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HLB 쪽으로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 외에는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것 같아 생각됩니다. 일단 시장은 단기 상승 이후에 조정이 필요했었던 구간인데 그 조정 구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담 요인은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상승 이후에 들어와서 지지선만 지켜주고 다시 나가게 되면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계속 가지고 가신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감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